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즈리트 텔레비전, 저는 시즈하녀 신촌점 신예주 원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올해 안에 임신하기, 임신 준비 제대로 알고 하자라는 제목의 사실은 오늘은 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르몬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들은 제가 일선에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내 호르몬에 대해서 혹은 내가 바꿔야 되는 것 혹은 이런 검사를 받아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때 가볍게 해드리는 설명을 가지고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딱 맞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대략 이런 의미다라고 좀 쉽게 설명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뭔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우리가 어떤 호르몬을 가지고 임신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지 크게 4개의 호르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이 호르몬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생물 시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고, 설명을 들었을 때 뭐 조금 들을 땐 이해가 가는데 좀 더 많이 설명해 주면 어려워지고, 그래서 도무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에센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바로 에스트로겐이죠.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에스트로겐을 가장 먼저 얘기하게 되고 이게 가장 우리 몸에서 여성성을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생리를 일어나게 하는 크게 4개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소나이, 어, 학교에선 배우지 않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학교에선 배우지 않았으나 일선에서 임신에 대해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측정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무엇인지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신 준비하고 싶은데 호르몬 알아오라고 하는데 피검사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뭘 봐야 될까? 네, 잘 모르겠죠. 그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도표는 많이 보신 도표일 겁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 참고서에서 떼어온 호르몬 주기에 대한 표인데요. 여기에서 크게 볼 거는 이걸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 어, 그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은 보통 28일 주기의 생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14일째 배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14일째 배란이 일어나고 14일 정도 유지가 되고 난 다음 28일째에 생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다음 생리까지를 이제 한 주기로 보게 되고요. 처음 시작해서 14일째까지의 기간을 역포기 혹은 난포기라고 하고요. 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4일째를 황체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난포가 자라는 그 시간 동안이 난포기이고 배란이 되고 나면 난포가 황체가 되기 때문에 황체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는. 그런데 이 난포기에 조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황체기에 주요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난포기에는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황체기는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배란을 일으키는 호르몬은 무엇인지, 크게는 FSH, 에스트로겐, LH, 프로게스테론 이 4개의 호르몬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리를 유지하게 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호르몬의 축을 우리가 HPO 축이라고 하거든요. HPO axis, HPO 축. 이거는 난자가 배란되는 데 관여한 3개의 호르몬 기관의 축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H는 시상하부입니다. P는 뇌하수체이고요. O는 난소입니다. 시상하부는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해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한 가지를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Gn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일단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얘네들 이 밑에 있는 P랑 O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감독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크게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거나 하기엔 좀 어려운 호르몬인데 어쨌든 얘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지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주기에 맞게 잘 나올 수 있게 얘가 감독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첫 번째는 FSH예요. 이건 난포 자극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그래서 LH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배란이 될 때가 되면은 L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LH와 FSH, 그리고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오늘 이번에 설명하게 되는 건 생리 주기, 난소 주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난포기의 호르몬은 FSH와 에스트로겐, 그리고 배란기의 호르몬은 LH, 황체기의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난포기 호르몬은 FSH하고 에스트로겐이라고 설명했죠. FSH라는 호르몬은 뭘까요? FSH란 말은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FSH입니다. 폴리클이란 거는 앞엔 여포라고 되어 있지만 난포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쓰니까 난포라고 표현을 할게요. 난포 폴리클이란 거는 난포인데요. 난포는 이 안에 난자가 자라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시험 초음파 같은 걸 봤을 때 난소 안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난자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난소 조직안에 있는 주머니 모양인데요. 이 안에 난자를 포함하고 있고 배란 후의 항체열 변화함이라고 이건 초록창에 난포에 대해 쳐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난자가 자란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난자가 자란 주머니를 자극하는 호르몬이고요.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난자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FSH는 난자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심플하게. FSH는 난자가 자라라고 자극을 해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난포가 생성되고 난자가 자라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수치는 정상 수치는 난포기에 한 5에서 15 정도, 배란기에 15에서 30, 황체기에는 다시 5에서 15 정도인데요. 배란기에 가장 높아지는 호르몬이긴 하지만은 이 호르몬이 난포기의 가장 주요한 호르몬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난자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난자를 자라야 걔가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황체기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 FSH는 수치가 이렇게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반적인 수치가 높아지면 임신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왜 FSH 수치가 중요하고 높으면 안 되는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오늘은 일단 난포기의 중요한 호르몬이며 얘가 난자를 자라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난포기 호르몬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난포 호르몬이에요.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난자가 자랄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호르몬이라는 뜻인데요. 난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난포가 많이 자라면 난자가 많이 자라면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기에 완전히 풀로 다 자란 상태에서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네,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고요. 여성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2차 성징의 발현을 도와주고요. 또 이 아이가 내막의 질을 관여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임신을 위해서 여성의 몸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막이 좀 더 좋은 질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호르몬이 있으면 유선이 발달이 되어요. 그래서 생리 때가 되면은 좀 더 가슴이 단단해지고 좀 더 부어오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역시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피부 탄력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해줘서 만약 폐경이 일어나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도 생겨나고 골다공증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여성 호르몬은 한의학의 음혈의 가장 유사한 표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도 역시 수치가 난포기에 낮았었다가 난포가 점점점 커지는 배란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항체기에는 다시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GnRH는 항상 나오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난포기에는 FSH가 나와요. 난자한테 계속 너 자라라 하고 자극을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난자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난자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에스트로겐이 점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난자가 더 이상 나 완전 자랐어 라고 하면은 얘가 얘한테 신호를 다시 줘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보낼 필요가 없네 하고 FSH가 더 농도가 높아지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난포가 자라게 하는 데는 FSH가 나오고 난자가 자라면서 에스트로겐이 점점 높아지고 에스트로겐이 점점 높아지면은 뇌하수체한테 됐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배랑 그 난포기의 호르몬 두 개의 그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더 다음번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얘는 자라게 하고 난소는 거기에 반응해서 난자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난자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난자가 충분히 자랐어요. 그러면은 배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배란기의 호르몬은 LH입니다. LH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루테나이징은 황체화입니다. 루테나이즈가 황체이기 때문에 루테나이징 호르몬은 황체화 호르몬인데 이 말을 풀이하자면은 난포를 황체화시키는 황체화 호르몬이니까 황체로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난포가 황체가 되려면은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배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난포를 배란시켜서 황체로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LH는 난포를 배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높아졌을 때 배란 테스터기에서는 LH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정상 수치는 난포기에 5에서 20인데 배란기에는 확 올라가요. 45에서 120 정도까지. 황체기에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LH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을 LH 서지라고 부르고요. 이 LH 서지 이후 약 36시간 후에 배란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딱은 아니고요. 개인차가 조금 있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쯤에 배란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배란 테스터기가 가장 진하게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배란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배란기 호르몬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GnRH 계속 나오고 있고요. 뇌하수체에서 난자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나 만들었어. 그러면은 나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라고 얘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은 너 배란해 라고 뇌하수체에서 LH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비되면은 난포가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FSH가 난포를 자극하면은 난포가 성장하면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난포가 배란될 만큼 커지면 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다시 LH를 보내게 된다는 게 배란기의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신 시도 과연 언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 LH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란 테스터기 있잖아요. 배란 테스터기는 LH를 측정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LH를 보고 언제 내가 배란이 될까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LH를 보통 제가 그 비태기를 사용을 할 때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번만 비슷한 시간대에 아침 천류만 피해서 언제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하시고 하루에 두 번, 세 번까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루에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LH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두 줄이 가장 진할 때 임신 시도를 해야 될까요?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LH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두 줄이 가장 진할 때 배란이 되는 것일까요? 네?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배란이 되는 딱 타이밍에 임신 시술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배란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해서 저녁에 높아지는 기미가 보여 라고 하면 밤에 임신 시도를 하자고 남편을 막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해요. 그런데 이게 새벽에 해봤는데 새벽에 완전 높아. 그러면은 새벽에 남편을 깨워서 막 이렇게 임신 시도를 하자고 해요. 혹은 점심시간에 해봤는데 점심시간에 이게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남편 출근했는데 나 어떡하지? 지금 임신 시도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초조해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LH 서지 시점과 배란 시점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배란이 되는 시점에 임신 시도 과연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임신 시도는 딱 정확한 배란이 된 타이밍이 하는 것보다는
보통 정자가 관계를 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그 자궁 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시도를 배란이 되기 2, 3일 전 정도에 시도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오히려 2, 3일 전 정도에 한 번, 그리고 배란일 정도에 한 번,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한 3번 정도, 혹은 뭐 배란하기 3일 전, 하루 전, 혹은 이틀 전, 당일날 이렇게 두세 번 정도로 정자를 여러 번 공급을 해주는 게 차라리 임신 시도에서 더 필요할 수 있는, 쪽수가 더 많으니까 임신 시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배란이 된 타이밍에 임신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란 테스터기가 양성일 때는 굉장히 임신을 시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이 전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임신 시도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태기 2주는 굉장히 훌륭한 임신 시도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태기를 하루에 두세 번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추이만 봐주시면 돼요. 지나지고 있네, 옅어지고 있네. 2주를 지내지면 그 즈음이 임신 타이밍이다 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배란 신호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배란 점액이 될 거고요.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궁 경부에 있던 점액전이 나오고, 그 점액전이 나오면서 경부가 열리고, 또 점액이 굉장히 옅어지면서 정자가 굉장히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액이 나오는지, 점액이 잘 나오는 시기에 임신 시도를 하면 좋다라고 다른 신호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초 체온에서 초저온기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잘 안 돼서 추천을 안 하는 방법이긴 한데, 또 그 굉장히 체온이 일정하게 잘 흘러가시는 분들은 보통의 내 체온보다 조금 더 저체온일 경우에 이 36.34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던 게 36.1도까지 체온이 떨어지는 그 시기가 LH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기에 임신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황체기 호르몬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황체기 호르몬은 바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한국말로 황체 호르몬입니다. 뭐냐면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자,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난포가 황체가 되면서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황체 호르몬의 기능,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은 유선을 발달하는 거고 내막을 두껍게 도와주게 됩니다. 또 PMS의 주범이 되고요. 얘가 기분장애, 부종, 트러블, 식욕 증가 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내막을 두껍게 유지를 시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질이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그 착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시기부터 내막을 점점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임신 초기에 임신이 되었다고 하면은 태반이 만들어져서 베타이트CG가 분비되기 전까지는 프로게스테론이 착상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의 증상과 PMS, 생리전 증후군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PMS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임신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상놀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증상놀이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실제로 임신했을 때의 증상을 비교해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을까 하는 증상놀이로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HPO 축을 가지고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GnRH는 항상 나오는 아이고요. 뇌하 수치에서 난자 FSH를 보내서 난소를 자극을 하면은 배란이 될 때가 되었어. 그럼 LH가 나와서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란이 일어나면서 난소에서는 난포가 황체로 변하게 되고요. 황체에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체가 14일간 유지되다가 황체가 퇴화가 일어나고요. 황체가 퇴화되면은 내막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생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란되고 14일째가 되면은 생리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지금까지 HPO 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생리의 4대 호르몬 FSH, LH,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설명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한 분 한 분 만약에 FSH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왜 높으신지, 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뭔지, 혹은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LH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생리를 유지시키는지, 혹은 내가 앞으로 임신 준비하면서 호르몬 검사했을 때 얘네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왜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에다가 이 수치들의 의미를 가지고 또 응용된 수치를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난소나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자꾸 유산이 돼요. 첫 번째는 기류유산, 두 번째는 고산환자, 그래서 습관성 유사 검사도 해봤네요. 임신하기가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난임병원에서 피검사로 AMH 수치 검사를 했더니 1점대 초반으로 난소 나이가 40세 이상 나왔습니다.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한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인데요. 30대 여성인데 40대의 난소 나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AMH 검사랑 유산하고는 아주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난소 나이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들은 일단은 내가 난소가 많이 노화되었고 많이 사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소의 나이, AMH 수치를 굉장히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몸을 완전히 회춘해서 다른 나이로 가게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AMH가 1점대 초반이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임신에 대한 노력을 했을 때 비교적 잘 반응하는 나이대로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계류유산과 고산 환자가 있었다는 것은 착상이 처음 되었을 때 아주 초반에 아기가 심장을 볼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착상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남편의 정자의 그 기능이 좀 더 상승이 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내 난자의 기능도 좀 더 상승이 되어야 될 수가 있어요. 난소의 기능이 아니라 난자의 기능, 난자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호르몬적으로 AMH를 높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막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초기 착상을 도와줄 수 있도록 황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또 황체가 잘 만들어지고 내막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데는 초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잘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궁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능 제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 컨디션도 좀 더 임신을 위한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분이 있다면 한의원 내원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난자의 질을 높이는 것들은 역시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충분히 건강한 아이 낳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임신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1번 FSH, 2번 LH, 3번 AMH, 4번 성장 호르몬인데요. 문제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직접적이지 않고 오늘 나오지 않은 호르몬, HPO 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호르몬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나오지 않은 낯선 호르몬에 대해서 해주시면 제 정답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7일 금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지 않으면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 보내주시면 총 3분을 선정하여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쉬즈 어플 생리 다이어리 굉장히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고요. 또 쉬즈에서 나온 여러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는 쉬즈 아니면 자궁센터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쉬즈리트 텔레비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